안녕하십니까. 간손미미의 마미손 맏형 미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건 김효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맹획입니다. 근데 저 계속 맹획인가요? 네, 맹획입니다. 이국적으로 귀엽게 생기셨으니까 그냥 맹획하세요. 맹획은 귀엽게 생기진 않았는데. 맹획 귀여운 거 맞습니까? 아유, 그래도 결혼도 했고 무력도 높잖아요. 나보다 낫네. 나보다 낫네. 왕이야 왕. 우리보다 나아. 맹획이. 왕이야 왕. 나만의 왕. 아무튼 저는 뉴스원 이재상이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그러면 이제 성민규 단장과 삼국지 인물을 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성 단장은 아직 사실 뭔가를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잘 되면 삼국지에서 이 인물이고 안 되면 이 인물과 비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추경님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잘 될 경우에는 조예, 안 될 경우에는 주광으로 꼽아봤습니다. 좀 조예가 황제이긴 한데요. 이걸 대본을 바꾸도 물어봤었어요. 사실 이게 잘 된 거 맞나? 왜냐면 제가 봤던 조예는 약간 좀 그렇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거는 빼고 이제 네. 제갈량 사후에 네. 뭐 사치하고 주색 잡기를 즐기다 요절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빼고 예. 분명 제가 보기에는 강국의 군주로는 손색이 없었던 인물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촉과 오가 동시에 요격을 했을 때 이제 촉은 사마이에게 맡기고 직접 오나라 군대와 친정을 해서 육손 군대의 공습을 막아냈거든요. 물론 만총 같은 명장도 용병술도 잘 쓰면서 촉의 정보를 사마이에게 맡기고 직접 오나라와 맞선 결단력 있는 군주라고 봅니다. 네, 주광도 위나라 사람이죠? 네, 주광의 경우는 오나라와 접한 변경 지역인 여강에 둔전을 실시하고 군대를 양성해서 오나라의 입지를 좁히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첫 움직임을 포착한 오나라에서 여몽과 감령을 앞세워서 여강에 환성을 제압하면서 사로잡혔지요. 연희에서는 감령에게 사망했다고 나옵니다만 주광은 이때 사로잡혀서 10년 가까이 흘러서 위나라로 돌아갑니다. 오나라의 공습이 아니었다면 한우와 함께 위나라의 둔전제를 발전시킨 인물이 되었을 텐데 아쉽더라고요. 개혁을 좀 시도하려다가 완전 폭망한 네. 케이스군요. 네네. 그렇죠. 다음에는 좀 제가 골라봤습니다. 저는 잘 되면 등에 또 안 되면 양수를 꼽았는데요. 등에 또 났습니다. 오늘 진짜 위나라 인물들이 또 풍년이네요. 등에 되게 좋아하세요. 제가 그때 그 드라마 삼국지 사마이 미완의 책사. 네. 거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잘 때도 막 나오더라고요. 이게 또 약간 이재상 기자님이랑 최익래 기자님이랑 라이벌리가 되는 게 그분은 종회 좋아하시잖아요. 네, 이분은 등에 좋아하시고. 종회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냥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게 난도질 당이 종회가 아니라 종회 아버지처럼. 아버지. 그렇죠. 예. 이제 막 결혼한 새 신랑입니다. 그게 무슨 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참고로 마지막에 얘기한 건 아닙니다. 종회 아버지 종효는 70대에 종회를 75세의 아이를 종회를 낳았습니다. 종효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등해를 꼽은 이유는 뭐 간단한데 여러 번 나오긴 했었어요. 좀 등해의 경우에는 굉장히 능력도 어렸을 때 능력이 있었는데 좀 그런 걸 발휘를 못했고 말더듬이라는 뭐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이게 성단장도 야구를 잘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뭐 사마이를 만나서 이렇게 좀 그때부터 이제 빵 터진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미완의 책사에 보면 굉장히 잘 나오는데 여러 뭐 수로 개척이나 황무지 개간 획기적인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또 지금 성단장이 말하는 프로세스. 네, 이게 딱 적합한 인물이고요. 네, 아마도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기틀을 다졌잖아요. 황하의 물을 좀 변지역으로 좀 끌어들이면서 운하. 그렇죠. 네. 오나라 좀 정벌을 위한 군량도 확보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좀 뭐라 그러죠? 뼈대를 갖춘 다음에 뭐 기습적으로 뭐 총나라를 멸망시키는데도 이렇게 공을 세우기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잘 되면은 등해처럼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반면에 양수는 능력이 있잖아요. 똑똑하죠. 똑똑하고 아는 게 많지만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요새 말로 하면 TMI.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주변에 조조나 뭐 시기 질투를 당했고 또 여러 가지 주변에서 듣는 말이 많다 보다 보니까 눈치를 좀 보고 좀 잘못된 마지막에 좀 판단을 선택을 해서 흔히 말해서 뭐 라인을 잘못 탔다고 해야 되나요? 좀 약간 그러다가 나연이 안 잘못 됐어요. 탔고 네. 너무 나댔죠. 그러니까요. 좀 약간 제대로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너무 차마 나대서. 표현은 못했어요. 그럼 기자회견에서 그 네. 발끈했던 모습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전화를 하고 막 그랬던 모습이 떠오르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의욕이 넘치고 과하다 보면은 좀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약간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최고의 경우 육손, 최악의 경우 장송을 선택했습니다. 육손을 좀 고르셨던 거는 좀 무명의 총사령관이지만 자이언트 킬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게 좀 네.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우선 그 10개 구단 단장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다는 거, 그걸 좀 감안했고요. 지금 이제 롯데가 처한 상황은 2등대전 이전의 오나라처럼 상대는 강한데 또 총력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대와 맞서서 좀 언더독이잖아요. 매우 위험하죠. 약한 전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점. 첫 시즌이지만 이 정도 위기입니다. 지금 롯데 민심이 거의 뭐 성민규 단장이 조금 되돌려 놓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 최악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여기서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못하면 정말 이게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위기 의식을 갖고 이제 치르는 전투라는 점에서 이제 육손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데 결과를 냈잖아요. 예. 그래서 성민규 단장도 3년 안에 우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팀을 정상화 시켜 놓으면 이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장송은 저희 간손미미 방송에서 처음 등장한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장송 같은 경우도 네. 좀 비극적으로 이제 끝난 맞아요. 인물이잖아요. 예. 원래 이제 유장의 부하였었는데, 성민규 단장이 롯데 자이언츠를 이제 좋은 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장송도 뭐 자기 세력을 생각한 게 아니고 이제 서촉의 백성들을 생각해서 이제 유비가 오는 걸 환영을 하고 좀, 유장 통수 치고. 예, 좀 개혁을 꿈꿨던. 근데 장송이 지금 와서도 되게 저평가를 받는 게 법정 같은 경우는 똑같이 했지만 맞아요. 평가가 좋아요. 맞아요. 근데 장송은 이상하게 뭐 외모도 되게 추남으로 묘사가 되고 그러게요. 여러 가지로 좀 피해를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예. 죽었냐 안 죽었냐 이제 그거 가지고 많이 갈리는 거겠죠. 법정은 살아서 뭔가를 했던 거고 장송은 이제 유장한테 걸려서 뭐 그렇죠. 죽잖아요. 예. 성민규 단장을 보면서 우려되는 부분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너무 개혁적이고 그러게. 새로운 인물들이 프런트에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게 기존 프런트 직원들과의 융화가 잘 될지 안 될지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기존에 오랫동안 롯데자이언츠에 있었던 그 프런트 직원들보다 나이가 어린데 직위는 높아요. 이게 기존 프런트 사이에서 과연 융화가 돼서 원팀으로 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런 과정에서 성민규 단장이 1년 2년 안에 성적을 못 냈을 경우에 프런트 안에 있는 사람들 간의 세력 다툼에 의해서 튕겨나갈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야구단도- 장송처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사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라 예. 그런 관계가 뭐 팬들에게는 안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이게 장송에게. 과연 성민규 단장이 선수단 구성을 잘 지금까지 해왔듯이 프런트 내부 결속에도 신경을 써서 잘 해왔느냐는 앞으로 좀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드라마에서도 스토브리그 보면은 백단장이 좀 말을 세게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 직원들이 막 상처도 받고 마케팅 팀장 막 그런 것처럼 또 아무래도 한국 뭐 이렇게 말하면 꼰대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중시하는 편이기 때문에 반감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네. 이미 좀 롯데 오래 있었던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배제되는 경험을 함으로써 성민규 단장에 대한 뭐 반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까지 통제를 잘 할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육손이 될 수 있고 장송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성단장의 프로세스가 이 장송이 가져온 서촉 지형도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지도를 바쳤다는 것 자체는 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데 네. 본인이 살아남을지 법정이 될 것인지 장송이 될 것인지 아.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간손미미의 삼국야구 34회를 마치겠습니다.